광주대학교 평생교육, 성공적인 대학법에 대한 강좌, 아나운서 문재웅 교수의 좋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좋은 인간관계 성공적인 대화법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상대방과의 공통 분모를 찾아라. 대화법에서 공통 분모. 그러니까 상대방과 관심 있는 얘기를 서로 해야 되는 거죠. 관심 없는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과연 그 얘기에 계속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한라산을 겨울에 등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해볼까요? 네. 그분이 한라산 그 겨울에 그 빙판길을 한라산 백록담을 갔다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도전의 정신 정말 좋습니다. 저도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데요. 춥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대화가 이어가겠죠. 혼자 가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기로 거기를 갔다 왔습니까? 하면서 그분은 본인이 산을 좋아해서 겨울산을 좋아해서 한라산을 갔겠죠. 그러면 그분이 좋아하는 관심사는 뭐죠? 산, 겨울산, 한라산, 등반이겠죠. 저는 산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추운데 거기를 왜 갔습니까? 저 같으면 거기 안 갑니다. 온천 간 게 더 낫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연 여러분 그게 공통분모를 찾는 대화가 될까요? 결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상대방과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판매왕의 그 강의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판매왕이 됐었는가?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분이 선의의 거짓말도 참 많이 했노라. 이렇게 영업을 하면서. 그분이 김씨입니다. 김땡땡이시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고객을 만나면은 자기 외갓집 성을 그 고객 성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이잖아요. 남평문 씨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분은 김씨인데 저를 만났을 때 저도 문 씨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세요? 저희 어머님이 문 씨입니다. 남평문 씨입니다. 우리는요 혈연, 지연, 학연에 대해서 굉장히 끈끈합니다. 우리 한자 문화권, 특히 우리 중국, 일본, 한국이 특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종씨에 대한 어떤 일치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세요? 하면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겠죠. 예를 들면요. 물론 그분의 어떤 영업 방침이겠지만은 그분은 공통 분모를 찾다 보니까 그러했노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화할 때는 관심사, 어떤 게 관심사인지 공통 분모를 찾아서 얘기를 해라. 자,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 공감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 자신이. 저는 제가 가장 소중합니다. 상대방은 어떡할까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하듯이 상대방을 대하면서 대화를 하면은 그게 감정의 공감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인 겁니다. 그리고 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고민도 아닌 고민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민 속에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 입장에서 그 고민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군요. 하지만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요, 자살률이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 저출산, 노인 고령화. 좀 얘기가 약간 빗나가지만은 노인이 되면 가장 직면하게 되는 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꾸 병 들어가고요. 지금은 뭐 어떤 약을 하나라도 먹지 않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혈압약, 당뇨약. 두 번째는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경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노동력 상실. 경제력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노인 인구의 50%가 극빈이라고 합니다. 사실 자식에게 손 벌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살을 하는 거겠죠.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어느 날 그 강의를 갔었는데요. 자, 큰 종합병원에 중환자실을 한번 다녀오십시오. 중환자실을 이렇게 쭉 돌아보고 오면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언젠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지금 소중한 생각, 이 삶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갖고 그 어려움을 떨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든가 그런 노인 자살률, 저는 그 부끄러운 우리 대한민국 1위가 노인 자살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중하지, 이 세상에서는요, 천상천하 유아족존,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나만 소중하고 상대방은 소중하지 않다, 이렇게 해버리는 게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소중하듯 상대방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인 문제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그 노인분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그분에게 그러면 그냥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어떨까요? 자, 노동력 상실했죠. 먹는 양만 늘어나죠. 경제력이 없고 절대 빈곤에 있죠. 그렇다고 해서 어떡하지?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 노후 대책을 안 했겠습니까? 젊어서 자식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살아오신 거죠. 그러나 미래에 대한 어떤 대책은 안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분 입장에서 제가 지금 말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어르신이 어떡하겠습니까? 맞아. 어쩌면 나의 환경과 나를 저렇게 잘 알까? 그렇게 공감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접할 때는요, 내가 그분, 그러니까 제가 노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분 입장에서 경제력도 상실되고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애롭고 정말 어떻게 빨리 죽고만 싶구나 하는, 그래서 내가 소중하듯이 상대방도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이 얘기를 하면요, 정말 죽고자 하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자, 두 번째 그 말이었고요. 세 번째는 늘 역지사지라는 말을 제가 강의 쭉 하면서 엄청 많이 그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역지사지 뭘까요? 바꿀 역.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그러면 모든 게 풀린다. 내 입장에서 방금 2번 상대방과의 공감대, 감정의 공감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게 되면요, 논쟁이 붙고 싸우고 결국은 헤어지고 다투고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관념의 차이일 뿐이다. 옳고 그름은 절대 누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제가 그 전에 강의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여주면서 얼룩말 그림 제가 보여드렸죠? 관념의 차이. 자, 흑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얼룩말은 원래 흰색의 검정줄일까요? 검정 바탕의 흰줄일까요? 제가 그 얘기 했었죠? 흑인들은 100%, 98%가 원래 까만 바탕에 흰줄이 있다. 백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원래 흰말인데 검정줄이 있다. 우리가 얼룩말 볼 때는 뭐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관념이 틀릴 뿐이다. 어느 게 옳다, 그러다. 여러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처럼 늘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말씀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3번은 끝내겠습니다. 반대의 입장일 때 특히 비난하지 마세요. 그분이 내 의견하고 틀리다고 해서 비난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나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결코 비난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나의 의견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걸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걸로 또 이제 끝이 나겠죠. 하지만은 어쨌거나 내 의견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지 마라. 제가 그 얘기 수없이 했었거든요. 고정관념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TV에서 어떤 연예인이 나올 때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연예인이라면 채널을 돌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 연예인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럼 대화를 해봐가지고 그분이 혹시 기분 나쁜 얘기를 하던가요? 아니요. 그럼 왜 그 사람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는 거죠? 보기가 싫습니다. 괜히 싫습니다. 자, 그분이 괜히 싫으니까 만나본 적도 없고 내게 나쁜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채널을 돌린다는 거죠. 그건 내 머릿속에 그런 형의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혐오감이 있는 사람이고라는 게 인식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분이 정말 좋은 사람일 수 있겠죠. 그래서 백지 상태로 누군가를 대할 때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늘 칭찬에 인색하지 마라. 듣는 쪽에 집중해라. 그 얘기 제가 많이 드렸죠. 자, 듣는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40분 이렇게 수강생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요. 저를 지그시 보면서 열심히 듣고 메모하고 그러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내 말을 지금 경청하고 있구나.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본인 휴대폰을 본다거나 따로 메모를 하느라고 저를 안 보겠지만 그럼 저분은 지금 내 말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구나. 전 느끼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 평가를 할 때 여러분 리포터라든가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 그 학점으로 평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분들의 수업 자세 이거 보면서 다 체크합니다. 여러분이 행여 어디선가 얘기하실 때 모든 분이 지켜보고 진지하게 듣고 바라봐 줄 때 정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다른 곳을 본다거나 다른 일을 할 때는 제가 말을 잘못하거나 그 내용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늘 듣는 쪽에 집중해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상대방과 그럼 저하고 어떤 정도의 대화를 할까요? 저는요 5대5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50%는 제가 얘기하고 또 50%는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그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봐야겠죠. 어쩌면 상대방이 80%, 제가 20% 말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방이 뭘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원하는 게 뭔지, 상대방이 좋아하는 색깔은 뭔지 다 나오겠죠. 들으면서도 그냥 듣지 말고요. 들으면서 공감대 표시를 하십시오. 그렇군요. 박수도 치고 또 그분이 정말 화가 났다면 정말 제가 들어도 화가 나네요. 이렇게 얘기 맞장구도 쳐주고 정말 지켜보면서 그분 감정의 이입에서 감정의 공감력 그랬을 때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이분이 내 속을 다 알아주구나. 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전 시간에 제가 칭찬에 대해서 우리는 인색하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아셨죠? 식당에 갔어요. 맛있는 반찬이 있었어요. 그럼 나올 때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카운터에서 그분이 주인이건 종업원이건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에 뵙죠. 그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은행을 갔는데 정말 그 은행 그분이요 정말 친절하게 잘해 주셨어요. 그럼 그분의 직업이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그럼 제가 일 끝나고 그냥 나오면 되겠죠. 하지만 대리님 부르니까 고개를 다시 들고 보더라고요. 네, 대리님 너무너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분이 일어서서 저한테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칭찬하는 그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식탁에서요. 저는 그 원어민들하고 식사를 많이 한 경험이 있는데요.
소금 좀 주세요 할 때 물론 영어로 하겠죠. Can I have a salt? 이러고 제가 소금 건네주면요. 그냥 여기서 건네준 건데도 불구하고 Thank you, thank you. 땡큐란 말이 입에 달고 삽니다. 감사의 표시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감사하다는 거에서 인색하지 않느냐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버스를 타고 내릴 때도 그 기사님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에 감사할 게 많잖아요. 오늘 하루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하죠. 선물도 똑같은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늘 감사구나. 그 마음을 갖고 대화를 하면요. 정말 아무 탈이 없고 좋은 인간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맺고요. 우리 또 수강생 여러분들 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니까요. 질문 받고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입니다. 평상시에 말을 잘해야겠다라는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TV를 보나 라디오를 들으나 말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러웠었고요. 저도 말 잘해야겠다라고 관심을 두고 있던 차 좋은 교육이 있다 해서 지금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받고 있는 곳이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인데요. 너무너무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 영어도 배우게 되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교육 방식이. 그리고 지루할 줄 알았는데 지루하지 않고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눈 똑바로 뜨고 이거 1시간, 2시간을 졸지 않고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 정도만 알겠죠?